증권통 K 시간입니다. 요즘 시장은 진짜 1분이 마지막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외국인이 막판에 1,500억 원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이 훅 2천억 원가량 매도를 줬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탄력이 떨어지면서 거래를 마친 상황인데 오늘 시장 분석과 내일 전략은 어떨지 이 시간에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흐름 어땠는지 짚어주세요. 네, 사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마지막에 외국인은 더 샀죠. 근데 기관이 더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종가에 좀 수급의 변동이 크게 있으면서 이 시장이 마감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종가에 외국인이 사실 3시 30분 직전에 4천억이었거든요. 4,080억. 근데 종가 딱 돼서 끝나는 게 5,555억입니다. 그러니까 종가에 1,500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마이너스 780억, 그러니까 780억 순매도였는데 끝나고 보니 2,754억 순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종가에 기관은 한 2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가에 들어온 금액만 놓고 보면 외국인의 매수보다도 기관의 매도가 조금 더 많은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긍정적인 모습 살펴본다라면은 외국인의 매수, 아침에 시작부터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했고요. 매수 금액은 오후가 되면서 좀 더 가팔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종가에까지 매수 금액 늘려가면서 상승폭 좀 확대했는데 지수가 조금 아쉬웠죠. 마지막에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폭 조금 더 올릴 수 있었는데 사실은 좀 더 올리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막판에 조금 빠지면서 오늘 시장은 상승폭이 막판에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조금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매수를 한 점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기관이 또 물량을 많이 내놓은 부분은 또 약간 리스크로 또 인식이 되네요. 그럼 오늘 장은 어떤 이슈들이 주요했을까요? 네, 외국인이 우선은 긍정적으로 양 시장 모두 매수를 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 1월 31일에 외국인이 4,751억 원 순매도하면서 조금 불안했죠. 이 1월 30일과 31일, 1월 30일 날은 외국인이 굉장히 작게 155억 원 순매수를 했고, 1월 31일은 4,751억 원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이틀 동안 6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2,500 가까워졌는데 여기서 조정이 좀 나오는 건 아닌가라는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2월 1일과 2일, 어제와 오늘 다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하락했던 거 똑같이 다 만회를 했습니다. 1월 27일 2,484포인트에서 장이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2,475포인트 거의 다 따라 올라왔죠. 그러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다시 강하게 들어왔다는 게 오늘 장 같은 경우는 가장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이 매도를 했지만 코스닥을 가보게 되면 외국인이 2천억 순매수, 그리고 기관이 확 눈에 띕니다. 1,861억 원 순매수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이 양시장,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은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상승폭이 코스닥이 훨씬 크죠. 코스피가 0.78% 상승했는데 코스닥은 1.82% 상승하면서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IT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쪽으로 반도체, 2차전지 관련한 이런 장비주들 쪽으로 강하게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살펴본다라면 제일 많이는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외국인이 전기전자 5,157억 샀는데 삼성전자 3,249억이거든요. 한 종목에 상당히 많이 집중이 돼 있었고, 그 외에도 SK하이닉스가 1,167억입니다. 두 종목 합쳐서 거의 외국인의 순매수, 전기전자 순매수 이 두 종목에 거의 다 집중이 돼 있는 이런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도 살펴본다라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2차전지도 사면서 이 상승세를 지수 상승하는 모습을 도왔고요. 그리고 화장품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아모레퍼시픽 눈에 많이 띄죠. 상당히 강하게 올라온 모습이 있었는데 아모레퍼시픽도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 장중 고점보다는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6.79% 상승하면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이 환율이 좋았습니다. 환율이 1,220원 30전으로 오늘 마감을 했는데 이 굉장히 낮은 환율, 이제 1,200원대 1,200원이 바로 눈앞에까지 왔습니다. 20원만 더 하락하면 이제 1,200원이거든요. 환율이 지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모습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낮아지는 모습들까지 나왔고요.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모습이 거래량입니다. 시장의 거래량이 12월엔 굉장히 낮았죠. 5조 원대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고 4조 원대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거래량이 정말 바닥을 보여주는 이런 거래량을 보여줬었는데 1월 들어서 많이 바뀌었죠. 6조 원대, 7조 원대까지 올라오더니 최근 거래량 본다라면 오늘도 거래대금 장 시간 외 거래 아직 합산 안 됐는데도 9조 원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뭐 오늘 같은 경우 음봉이 나왔다곤 하더라도 그래도 긍정적인 환경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세 가지로 정리를 주셨습니다. 수급 주체들이 반도체와 2차 전지, 화장품 쪽으로 매수세가 좀 크게 확대됐다는 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환시 때도 전해드렸지만 환율이 하락세기를 가파르게 걷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체크를 해보니까 거래대금이 양시장이 벌써 17조 원이 넘었더라고요. 이 부분까지 세 가지가 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내일장은 어떤 이슈가 중요할까요? 우선 오늘 밤에 사실은 체크해야 될 게 많죠. 첫 번째로는 미국에서 굵직굵직한 기업들, 뭐 알파벳이라든지 이 아마존, 뭐 그리고 이 애플까지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있는데 실적이 크게 흐트러지지만 않는다라면 악재만 없다라면은 미국 시장 분위기는 오늘도 기술주들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22 BOE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화정책회의보다도 그 이후에 나오는 발언들 아마도 미국 시장과 비슷하게 이제는 금리에 추가적으로 크게 상승한다, 인플레이션이 많이 걱정된다라기보다는 조금씩 완화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화정책회의는 크게 이 악재가 나올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이 안도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실적 발표라든지 통화정책 회의가 과연 지수의 상승을 꾸준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을지 내일장에서 또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 그러면 좀 어떤 대응 전략을 짜야 수익을 잘 챙겨갈 수 있을까요? 우선 미국 시장에서의 기술주들 움직임이 최근에 국내 기술주와 움직임 커플링되는 정도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 있는 기술주들,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밤에도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 이상 폭등했죠.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외국인의 순매수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이 기술주들 분위기 좋았기 때문에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 분위기 좋았거든요. 이렇게 커플링 정도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 기술주 잘 봤으면 좋겠고요. 수급적으로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환율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 높은데, 그런데 여기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술주의 상승이 지속되는지 여부를 하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수가 2,50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 탄력은 조금씩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2,500 이상을 갈 수 있는지 여부도 한번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500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상승 탄력은 떨어지고 2,500에서의 추가적인 상승 여부는 한 번 더 체크가 필요하다. 2,500이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기술주는 추가적으로 여기서 급등하기에는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호적인 분위기는 지속이 되나 2,500에서는 점검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수상으로는 2,500선 그리고 기술주들의 상승이 좀 지속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그러면 기술주들이 좀 상승을 한다면 대형주들 위주로 투자를 계속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대형주가 먼저 가고 기술주 좀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대형주와 기술주의 구분이 사실 조금 다르죠, 미국 시장과. 미국 시장에서는 반도체, 전기차, 기술주로 빅테크 기업으로 넣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 하이닉스, 사실 세 종목 기술주죠. 그래서 미국 시장의 기술주 영향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술주 들어가는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면은 이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국내 주식 사고 대형주 먼저 움직일 때는 이 플랫폼이나 바이오 기업들보다는 플랫폼 바이오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보다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뭐 SK 하이닉스, 삼성 SDI 그리고 전통적인 제조업체들이죠. 뭐 기아나 현대차 같은 이런 제조를 하고 있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먼저 움직이고 그 뒤 일을 이어서 네이버, 카카오 등 뭐 이런 여러 기술주들이 좀 키를 맞춰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 탄력은 기술주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번 점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시가총액 코스피 상위 종목들 중에서 제조업체들,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까지 이렇게 실적이 상승하고 있고 아니면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정리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증권통케이에서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FOMC라는 큰 산은 어느 정도 넘겼습니다. 과연 시장이 이제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영란은행의 통화정책회의는 어떻게 해석을 해줄지, 그리고 빅테크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요. 국내 시장까지 포함해서 놓치지 마시고 이 부분까지 꼭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마감한 증권통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